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27살 맞벌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3년 전 집을 나가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와 학가에 살고 싶다고 저희 남편을 들들 볶는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학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남편은 본인 엄마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불쌍하다며 같이 살게 해달라고 조르는데 정말 요즘 이것 때문에 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풀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화물트럭 하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상 꼭두새벽에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시는 일이 많았고 또 일 때문에 못 들어오는 날도 허다하게 많아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밥해 먹고 학교 다니면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일이 꾸준하셔서 경제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으나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화물차와 집이 압류가 들어와 일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 집도 쫓겨나 원룸 월세에 아버지랑 한방을 쓰게 되었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며 생계를 위해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버는 월급은 저희 아버지 빚 갚는 것과 생활비로 또 월세로 사용되어 돈을 전혀 모을 수 없었고 어린 나이에 가장 아닌 가장이 되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의지할 곳도 없고 항상 외로웠던 저였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쳤고 삶이 더욱 우울해지니 암울한 시기에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회사 거래처 10살 많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저희 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 혼수를 해갈 수 없어 몇 년 뒤에 결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림살이는 살면서 차차 사도되니 그냥 몸만 들어와 살아라는 말만 믿고 멍청하게 전 덜컥 결혼을 해서 시댁으로 학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마움도 잠시 결혼 전에는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친절하던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턴 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시네요. 임신 막달 중에도 몸이 너무 무거워 밥 먹다가 남편에게 물 한 잔만 떠다 달라고 했더니 집에서 식충이처럼 밥만 축 내며 노는 게 뭐가 힘드냐면서 직접 떠다 먹으라고 혼을 내시고 또 맨몸으로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런 생각도 없이 시집 왔냐고 혼내시며 엄마 없이 자라 가정교육도 못 받아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눈치를 주셨습니다. 하루는 설거지하다 컵을 깼는데 쥐뿔 해온 것도 없으면서 집안 살림만 없앤다고 잔소리하며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제 어깨를 툭 밀었는데 제가 그만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만삭이고 애가 나오려면 일주일 남았을 때인데 넘어지면서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몸이 이상 통증을 느낀 전 너무 무서워 남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제 전화를 뺏으시면서 엄살 떨지 말라면서 고자질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 전화기를 들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셨습니다. 전 그 길로 옆집 동네 언니네 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 언니 차를 타고 애를 낳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찾아와서는 진통하고 있는 제 귀에 대고 저희 남편에게 오늘 일을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데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순서 아닌가요? 만삭의 며느리를 밀어 진통을 앞당겨 놓고 또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진통하는 며느리한테 눈 감아달라고 하시니 순간 전 너무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진통하는 척하고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시어머니 머리채 잡아 흔들어주며 진통을 해줬습니다. 놓아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길래 그동안 당한 서러움에 머리채 더욱 꼭 잡고 흔들다가 머리털 한 움큼 빠졌을 때 그때 놔드렸습니다. 진이 빠진 시어머니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니 전 배가 아픈 그 와중에 얼마나 시원하던지 웃음이 나면서 그동안 당한 시집살이가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제 몸에 손을 대며 아기까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제가 왜 참나요? 한 번의 손찌검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이라고 시어머니 철 좀 들으라고 남편한테 거짓말 좀 많이 첨가해서 넘어진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쥐잡듯이 혼나시고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뱃속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병원 가는 내내 마음을 엄청나게 졸였었네요. 그 후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에 2주 있다 집에 왔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미웠는지 아는 척도 안 하시고 아기 한 번 안 안아주셨습니다. 무관심한 시어머니를 지루하고 전 혼자 밥해 먹으면서 아이를 보다가 어느 날 아기 목욕시키고 목욕통을 옮기다가 넘어져서 꼬리뼈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그냥 처방 없이 가만히 열흘 정도 누워있어야만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아기를 부탁했지만 거절하셔서 병원은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찬스를 수리했지만 미리 잡힌 출장이 있어 그곳을 갔고 급한 나머지 산후도우미가 오기 전 며칠을 친정아버지를 시댁으로 불러 아기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방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딸을 보며 친정아버지 많이 속상해 하셨고 집에 계시지만 매일 저만 보며 가재눈을 하며 아무것도 챙기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많이 서운해 하시는 눈치였지만 저희 아버지 아무 말 못하고 저와 아기만 챙기셨습니다. 상황만 봐도 제가 미움받고 사는 걸 보시고는 많이 속상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발생한 건 친정아버지가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러 잠깐 나간 사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엄살 그만 부리고 일어나라고 하며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만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친정아버지 부르고 싶어서 불렀나요? 친정아버지 내일 또 집에 들이면 저와 아기를 이 집에서 내쫓아 버리겠다 하셨고 또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와놓고 이렇게 몸까지 아파 본인 아들 독골 빼먹는 거 못 본다며 저를 또 타박하셨는데 그걸 저희 아버지가 들어버리셨네요. 저희 아버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저에게 그동안 이렇게 시집살이 당하고 산 거냐고 물어봐서 전 아무래도 괜찮다고 했더니 많이 미안하다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 며칠 더 오시던 친정아버지는 제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시곤 일을 시작하신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1억을 통장으로 보내셨고 제가 못해갔던 가전제품과 혼수를 집으로 다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정아버지 누나가 제 아버지를 위해 해준 1억 2천만 원 전세를 빼서 저에게 1억을 보내주셨고 1천만 원은 혼수를 해주셨고 또 나머지 1천만 원으로는 지방에 내려가 친구분이랑 일을 하겠다고 내려가셨습니다. 저희 시댁집은 남편 명의 전세 2억에 남편 돈 1억, 시어머니 돈 5천, 대출 5천이 끼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께 5천 드렸고 대출 5천만 원 갚아버리며 명의를 남편과 저로 공동명의로 돌려버렸습니다. 또 몸이 회복되면서 전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기가 너무 어려서 좀 더 자랄 때까지 집에 있고 싶었지만 돈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시어머니가 알려주셔서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5천 드리니 처음엔 엄청 좋아하시면서 고맙다 했지만 여전히 시집살이 시키는 버릇을 못 버리시더라고요. 예전엔 이 집이 어머니 집이고 어머니 살림이었으니 제가 해온 게 없어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집의 반은 분명히 제 몫이고 숟가락까지도 모두 제가 다 해온 살림이니 이젠 제 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시집살이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밥 먹다 말고 저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면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떠다 먹어야지 않겠냐 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고 밥 다 먹고 설거지 시키시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안일까지 해야 되겠냐며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며 타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라도 깨면 시어머니 살림이 이 집에 뭐가 있다고 집안 살림을 축내시냐고 아끼고 살라고 조언까지 해드렸습니다.
또 냉장고 문 오래 열고 있길래 전기세 나오면 어머니가 다 내실 거냐고 타박도 했고, 한겨울에 샤워하시는 시어머니 보일러 온수도 꺼드리며 찬물에 샤워해도 안 죽는다고 말씀도 드렸네요.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 펑펑 나온다고 막 쓰는 거 아니라고 온수 끄며 고무장갑도 던져드렸고,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돈 버는데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지 말고 무조건 아끼고 또 아끼라는 말씀도 드렸네요. 시어머니 막 서럽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치사하고 서러우시면 나가서 사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집살이 시키는 건 남편한테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기속에 대고 속삭여도 줬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정말 못돼 먹은 며느리 같죠? 그동안 제가 친정에서 돈 가져오기 전 빈몸으로 시집왔다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신 행동 그대로 했을 뿐 그 이상 행동한 건 단 1%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당해보니 서러우셨는지 신혼의 집으로 가서 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가셨네요. 저도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갑질하기 싫었습니다. 저도 외롭게 자랐고 시어머니를 의지하며 살고 싶었는데 저렇게 사람 없인 여기고 무시하며 시집살이 시키시는데 그 어떤 며느리가 벼터나나요? 그 이후 시어머니 가지고 계신 돈 5천만 원 신혼집 뒤치다거리 하시면서 야금야금 쓰시다가 돈 다 떨어지니 사이가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 눈치가 보이니 이젠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오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전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친구랑 하는 운수사업이 잘 되셔서 저에게 기죽지 말고 살라며 1억 더 주셔서 이번에 제 단독 명의로 3억짜리 집을 샀는데 제 허락 없이는 시어머니는 절대 제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렇게 갑질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며느리 집에 들어와 사시려는지 남편이 끝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조르면 남편 돈 빼주고 남편도 이 집에서 내보낼 작정입니다. 사람 인성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거지 같은 인성 가진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다시 들였다가 제가 무슨 개고생을 하며 살려고 들이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뿐입니다. 시어머니를 드릴 바에 그냥 개나 한 마리 드리려고 합니다. 개는 주인은 꼬리치고 반갑다고 반겨라도 주고 이쁘기라도 한데 우리 시어머니는 사람만 보면 무시하고 갑질하고 정말 피곤한 스타일인데 다시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네요. 오늘도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